과거 회상. 13년 전 어느 날. 그게 무슨 소리야? 지은이가 체육쌤이랑 분위기가 이상하다니. 아, 쌤 몇 번을 말해요. 교생쌤이랑 지은이랑 창고에서 문 잠그고 뭔 짓을 한 건지 무슨 소리가 나길래 열었더니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다니까요? 저희만 본 게 아니라 수진이도 봤어요. 아니, 쌤, 진짜 이래도 돼요? 어떻게 학생이랑 교생쌤이 학교에서 대놓고 부도덕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와, 학교 다니기 무섭다, 진짜. 아, 수진아, 애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니? 지은이같이 얌전한 애가 그럴 리도 없고, 얘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쌤, 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대로 말하자니 지은이가 저한테 뭐라 할지 걱정이고, 거짓말을 하자니 너무... 아직도 창고문을 열었을 때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 돼서 죄송해요, 선생님. 어머, 아이, 수진아, 네가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닌데 뭐가 죄송해. 잘못은 선생님과 부도덕한 관계를 가진 지은이가 있는데 왜 너한테 뭐라 하겠어. 그 선생님이 책임지고 수진이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 네. 그래도 지은이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지은이도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니까요. 선생님과 학생이기 전에 여자와 남자가 서로 마음에 들어하고 호감을 가지는 건 제가 아니니까요. 너희도 많이 놀랐을 텐데 끝까지 지은이 편 들어주고 착하구나. 아유, 지은이도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는 걸 깨닫고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워낙 얌전한 애라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게 너무 충격이네. 아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더니 이래서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된다니까. 일단 점심시간이니까 다들 밥 먹고 다음 과목 선생님한테 내가 말해 놓을 테니까 지은이 밥 먹으면 교무실로 오라 해. 잠시 후 교무실. 선생님 부르셨어요? 아휴, 지은아, 선생님이 물어보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돼. 여학생은 당연히 남 선생님 보고 마음을 품을 수 있어. 그것도 젊고 잘생긴 선생님이니 이상할 일은 아니지만 교내에서 학생들한테 소문이 다 퍼질 정도로 티를 내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은 지은이가 애들만처럼 선생님과 문란한 짓을 했다고 생각진 않아. 다만 행동을 조심해야 그런 뜬 소문도 퍼지지 않을 테니까 좀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체육 선생님이랑 그런 적 없어요. 애들이랑 다 같이 새로 오신 체육 선생님 멋지다고 얘기한 거밖에 없는데 제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발뺌한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진 않아. 체육 선생님이랑 단둘이 창고에 있었다며. 벌써 본 애들이 몇이나 되는지 알긴 하니. 선생님이 다짜고짜 널 다그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 안 되겠다. 체육 선생님이랑 삼자대면 좀 하자. 아니, 선생님. 제가 아니라는데 왜 제 말을 안 믿으세요? 이미 제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대체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건데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하지 않은 일로 교무실에 불려오는 게 몇 번째인지 저 정말 아니라고요. 아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니. 나도 너 얌전한 애라고 생각했어. 다들 사춘기 겪을 시기고 예민할 때니까 엇나가는 행동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최대한 좋게 얘기로 해결하려 하는데 솔직하게 말한 적이 있기나 하니 매번 거짓말만 하는데 내가 더 이상 널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넌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요즘 들어 자꾸 네 주변에서 일이 생겨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 네, 알겠어요. 그렇게 못 믿으시겠다면 체육쌤이랑 삼자대면 할게요. 저 혹시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도 박수진이랑 그 추종자들이 떠들어댄 소리예요? 그동안 있던 일들 다 걔네가 만들어낸 일이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어머머, 얘가 또 생사람 잡네. 저번에 너 담배 피운다고 했었던 건 수진이가 잘못 봤다고 사과도 했었잖니. 한참 전의 일인데 그걸로 이번에도 수진이가 너 모함한다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선생님도 그때 보셨잖아요. 저랑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고 학교가 달라서 교복까지 달랐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 학생이랑 저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억울한 사람은 전데 왜 자꾸 박수진 편을 드시는 거냐고요. 박수진의 부모님하고 아는 사이신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함을 갖고 트집 잡으시는 거잖아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박수진한테도 선생님한테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머, 얘 말하는 거 좀 봐. 누가 모함을 했다 그래? 모함은 네가 하고 있구만. 지은이 네가 행실을 똑바로 했어봐.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겠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참나, 학생 눈치 보여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니? 아, 됐고. 좋게 말하려 했는데 안 되겠다. 부모님 모시고 와. 야, 난 쟤가 저렇게 버럭할 때가 진짜 웃기더라. 역시 굼벵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건가? 쌤한테 급발진 오지는데? 지렁이겠지, 멍청아. 야, 그나저나 지금까진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반응이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 근데 왜 하필 차지은이야? 표적 사물행 널리고 널렸잖아. 딱히 이유 없는데? 그냥 처음 봤을 때부터 제 눈깔이 마음에 안 들었어. 내려다보는 느낌이잖아. 저런 것들은 제 발로 버틸 수 없게 무너뜨려야 재밌거든. 야, 자기가 원하는 눈으로 태어날 수도 없는 건데 별 이유로 잘못 걸렸네. 참 이렇게 보면 박수진 니도 대단해. 체육 교생 꼬셔서 창고를 연애지라는 공간으로 만든 게 지면서 어떻게 차지은한테 뒤집어 씌울 수가 있냐? 아까 눈물 연기는 진짜 칸 여우주연상 받을 정도였다고. 그러게 누가 창고 앞에 서 있으래. 쥐무덤 지갑한 거지 뭐. 우리 담임은 어차피 우리 엄마랑 친해서 설령 내가 그랬다 해도 말도 못 꺼내고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참에 차지은 골당 먹이려고 그런 거지 뭐. 땡그란 눈으로 자기는 아니라면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모습 보니까 아직 기죽으려면 한참 멀었다. 야, 너 담배 갖고 있지? 그거 좀 몰래 차지은 가방에 넣어놔봐. 담임이 쟤네 부모 불렀으니까 그날을 디데이로 삼아서 서프라이즈 선물해줘야지. 아, 겁나 재밌겠다. 부모님 앞에서 망신당하면 어떤 표정 지을까? 벌써부터 기대되네. 가방에 넣는 건 나한테 맡겨? 야, 종쳤다. 다음 시간 학교 수업이야. 빨리 들어가야 돼. 얼른 가자. 며칠 뒤 학교.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가방을 함부로 만져? 또 이상한 거 넣어놨지? 아이씨, 왜 또 보고 난리야? 아니지. 이 정도 했음 봐도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그렇게 당하고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넌 항상 이렇게 굴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기어오르는 게 문제야. 이게 너한테 피해 준 거 아니잖아.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너랑 상관도 없는 걸로 왜 사람을 괴롭히지 못해서 안 될난 건데? 너 이런 게 학폭이라는 건 알고 그러는 거니?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자꾸 못살게 구는 게 폭력이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내가 널 때리기를 했어. 아님 치밀뱉기라도 했어. 손 뗀 적도 없는데 폭력은 무슨... 너 피해망상 같은 거 있냐? 아님 피해자 코스프레라도 하는 거야? 학폭은 얼어 죽을... 학폭이 뭔지 어디 한번 보여줘? 꼭 때려야지만 학폭이니? 체육 선생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건 내가 아니라 박수진 너잖아. 네가 체육 선생님이랑 창고에서 나오는 걸 내가 봐버려서 선생님까지 속이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잖아. 난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공 넣으러 가다가 그 모습을 본 것뿐인데 내가 왜 니들 타겟이 돼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나한테 이러지 않아도 어디에 말하고 다니지 않을 거였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 이게 진짜... 사람이 말로 하니까 끝까지 기어오르는 것 좀 봐. 야, 저 팔 좀 잡아. 야, 차지은. 네가 그렇게 대들으대니까 험한 꼴까지 보는 거야.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너무 억울해하진 마라. 그러게 창고 앞을 왜 서성거려. 운도 지지리도 없는 년. 네가 다른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날 그 장소에 있던 게 잘못인 거야. 운 없는 건 네 팔자니까 감수할 건 감수해. 너 지금 내 뺨 때린 거야? 이거 노라니까? 내가 니들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건데. 아, 이거 노라고. 발버둥 치면 더 밟아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 야, 너희 팔 놓지 말고 꽉 잡고 있어. 인연이 진짜, 씨. 아, 책으로 때리면 폭행도 아닌데 괜히 나만 아프게 손으로 때렸네. 아, 야, 넌 처음 봤을 때 눈깔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티를 꽤 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면상 든 채로 잘 다니더라. 항상 한심하다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얼마나 눈을 뽑아버리고 싶었는지 알아? 어? 아냐고. 그러게 주제를 알아야지. 학교도 엄연한 사회야.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선생님들한테 이쁨 받을 것 같냐?
여기서도 집안과 인맥이 중요하다고. 수진이네 부모님이 담임하고도 친하고 봉사 모임으로 교감이랑도 친분이 있는 거 알지? 여기선 수진이 말이 법이고 진리야. 그걸 왜 모르고 깝쳐서 네 팔자를 네가 더럽게 꾸냐? 내가 한두 번 경고했을 때 적당히 숙이고 살았으면 됐잖아. 그러게 왜 기어올라 오르기. 야, 내가 만만해? 어? 그렇게 만만하냐고. 그렇게 쳐다보면? 야, 이 책 내가 다 불질러 줄게. 잿더미가 된 책도 어디 한번 잘 읽어봐. 야, 안 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러게, 새 책 살 돈도 없는 주제. 왜 나대서 수진이 심길 건드려. 책가방도 엎어지면, 야, 책가방도 없어지면 옛날처럼 보자기에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야, 현대판 검정고무신이야, 뭐야. 어떡하냐. 생선조림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 너희 부모님한테 새로 사달라고 빌어야겠네. 이참에 새 걸로 바꾸게 되는 거니까 잘 됐다 생각해. 가방이나 책에서 생선 비린내 폴폴 났었잖아. 아니면 수진이한테 무릎 꿇고 빌어봐. 불쌍하다고 여기서 사줄지도 모르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니네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 나 잘못한 거 없어. 하나도 없다고! 지은아, 너희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엄마, 오픈 준비로 바쁠 텐데 학교엔 어떻게 왔어?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선생님한테 전화까지 왔었는데 아무리 네가 오지 말라 해도 찝찝해서 어떻게 그냥 넘길 수가 있겠어. 딸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넌 끝까지 말도 안 해주고 답답해서 상담이라도 받아보려고 왔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니? 지은이 너 괜찮아? 뺨은 왜 빨개졌어? 책은 왜 이 지경인 거고? 아니 학생들 같은 학교 친구들끼리 이러면 안 되지. 여러 명이서 친구 한 명을 이렇게 괴롭히면 돼. 거기 뭐야? 쉬는 시간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 어머, 지은 어머님. 전에 통화할 땐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이렇게 오실 거면 미리 말씀 좀 하시지. 갑자기 어쩐 일로. 선생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애들이 지은이 한 명을 붙잡고 때리면서 책이랑 가방까지 불태웠는데 이것 때문에 전화하셨던 건가요? 당장 저희들 부모님 오시라고 하세요. 어떻게 가정교육을 시켰으면 친구를 괴롭힐 수 있는 건지 얼굴 보고 물어보게 당장 오라고 하시라고요. 일단 지은 어머님 좀 진정하시고요. 저랑 얘기를 나누시면 어떨까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딸이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어도 차분하게 얘기 나눌 수 있겠는지 말이에요. 선생님은 이런 상황을 보시고도 놀라지 않는 걸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나 보네요. 담임 선생님이시면서 같은 반 친구들이 한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데도 중재를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없는 년이 누굴 닮아 저렇게 당당한가 했더니 지 엄마랑 똑같네. 자기 딸내미라고 편드는 거야 뭐야. 저기요.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중립기어 받고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런 사람들이 꼭 연예인들 기사 터지면 사실과 상관없이 한쪽 편만 들고 욕한다니까. 저기 아줌마, 교실에서 시끄럽게 그만 떠드시고 담임쌤이랑 따로 얘기하세요. 아줌마야, 지금 모습만 보고 아줌마 딸이 불쌍하고 피해자 같아 보이겠지만 매일같이 봐왔던 선생님 입장은 다르단 거 직접 들어보시라고요. 박수진 눈 돌았다. 정색하고 말하는 거 좀 봐. 야, 분위기 파악 안 하냐? 저 지은이 어머님, 지금 모습을 보시면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수진이가 기관지가 많이 약해서 예민한데 학교에 담배 냄새가 풍겨서 찾아봤더니 지은이 가방에 담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러지 말라고도 해보고 정흡연을 하고 싶으면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냄새는 풍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죽일 기세로 뭐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저희도 욱해서 담배 다 태워버리려다가 불길이 책이랑 가방까지 옮겨간 거고 그 과정에서 담배를 지키려던 지은이가 실수로 얼굴을 맞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희가 쟤를 왜 때려요? 안 그래요? 맞아요. 신성한 학교에서 담배라니. 물론 미성년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지만 워낙에 기후식품이라 상관 안 하려 했는데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상식이죠. 담배 냄새 풍기면서 교실을 돌아다니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흡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흡연하는 한 명 때문에 기관지 약한 사람이 계속해서 기침하며 괴로워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 아줌마가 딸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보네요. 저희가 나쁜 게 아니라 정말 나쁜 건 아줌마 딸이에요. 어머, 지윤아. 너 도대체 얼마나 더 삐뚤어지려 그래? 이제 하다 담배에 손까지 댄 거야? 선생님이 널 더 이상 어떻게 이해하고 용서해줘야 되는 거니? 우리 이러지 않고 착실하게 지내기로 약속했잖아. 선생님은 마지막 약속이란 너희 말을 믿었는데 또다시 이런 큰 실망을 안겨주면 어떡해? 바쁜 어머님이 학교까지 오셨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긴커녕 담배라니. 아니에요. 제가 무슨 담배를 피워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저에게서 담배 냄새 났던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담배를 정말 피웠으면 냄새가 배어 있겠죠. 못 믿겠으면 당장 제 손가락이랑 쟤네들 손가락 냄새 맡아보세요. 사준, 너 내가 기관지가 약해서 기침을 달고 체육 시간에도 격한 운동 못하는 거 다 알면서 내가 예전부터 부탁했잖아. 피우지 말라고는 못하겠지만 냄새는 풍기지 말아달라고. 나 정말 교실에서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우리 아빠도 나 때문에 금연하시고 집에서 24시간 공기청정기 틀어놓으시는데 내 부탁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니? 수진아, 괜찮아? 어떡해, 기침이 더 심해지나 보다. 쌤, 제가 수진이 양호실 데려다 줄게요. 보건쌤이 수진이 상태 잘 아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머, 수진이 괜찮니? 기침 한번 시작하면 끝날 줄은 모르는데 참. 그래, 양호실 잘 데려다 주고 와. 어머님은 교무실에서 따로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지은이랑 너도 따라와. 잠시 후 상담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저흰 지은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반 애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지은이 때문에 무서운 분위기 조성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매번 담임쌤한테 대들고 선생님도 울컥하시는 게 저희 눈에 다 보일 정도인데 어머니도 지은이가 딸이라고 편들 게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세요. 예, 이러한 문제들이 쌓이다 보니 어머님과 상의를 좀 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던 겁니다. 저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좋게도 얘기해보고 혼도 내봤는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무시뿐이었어요. 제 말도 듣질 않는데 동급생의 말은 더욱 들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 반에서 점점 거들게 됐고 친구들하고도 트러블이 생겼나 봐요. 애들도 지금까지 참다가 오늘 터져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적은 처음이라 저도 많이 놀랐지만 다른 애들한테만 뭐라 나무랄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엄마, 이 말들 다 믿는 거 아니지? 엄마가 더 잘 알잖아. 나 절대 그런 애 아닌 거. 나 모든 거 다 걸고서 학교생활 얌전히 있다고 맹세할 수 있어. 엄마가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믿어줘. 선생님들 다른 애들도 다 박수진 힘에 넘어가서 모함하는 거야. 다들 한패라고. 지은아, 정말 왜 그래? 우리가 너한테 뭘 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니? 우린 너한테 부탁한 죄밖에 없는데. 매일같이 욕하고 째려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생기면 책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그랬잖아. 얼마 전에는 체육 선생님하고 연애질하다가 걸린 걸 우리 탓으로 돌리기까지. 어머, 수진아. 양호실에서 좀 쉬지. 여긴 왜 왔어? 기침은 괜찮아졌니? 이렇게 돌아다녀도 돼? 선생님, 저 이대로는 너무 억울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지은이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지은이 어머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지은이 어머님, 제가 지은이한테서 나는 담배 냄새에 너무 괴로워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거 알아요. 그건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아니, 학생, 갑자기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하지만 지은이 어머님, 학교에서 풍기물난죄를 저지른 지은이를 위해 어떻게 해서든 숨겨주려 했지만 이미 보내들이 많아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서 저도 더 이상은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도 전최대한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게 하려고 애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좋게 말씀하시고 끝나나 싶었는데 지은이는 그걸로 제게 불만이 생겼는지 그 후로 계속 절 괴롭혔어요.
전에는 그냥 학급 분위기를 안 좋게 조성하고 선생님과의 마찰 뿐이었다면 지금은 제 기관지가 안 좋단 걸 알고 지속적으로 담배 냄새를 풍겼고 수업에 집중하고 있으면 뒤에서 의자를 발로 차는 등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계속 참아왔지만 기침을 하는데 피맛이 나는 걸 느끼고 이러다간 내가 죽겠다 싶어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이걸 또 계기 삼아 얼마나 절 괴롭힐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저에 대한 오해는 꼭 푸셨으면 좋겠어서 용기를 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아, 내가 정말 미안해. 야, 너 진짜 끝까지 어떻게 그래? 내가 아니라 다 네가 한 짓이잖아. 네가 해놓고 내가 한 것처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 지금까지 한 말들 다 내가 아니라 네가 한 거라고 사실대로 얘기해. 니네 부모님이랑 친하단 이유만으로 선생님까지 다 네 편만 들어주는데 우리 엄마한테까지 이래야겠어? 내가 너한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 거짓말 그만하고 제발 솔직하게 다 네가 한 짓이라고 얘기하라고. 어머, 지은아, 지은이 어머님, 지은이 좀 데리고 나가세요. 이러다가 또 눈 뒤집어지면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요. 수진아, 그만 떨고 일어나서 교실로 돌아가. 여긴 선생님이 해결할게. 너희 부모님이 엄청 놀라시고 걱정하시겠다. 아유, 정말 안 되겠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소리나 지르면서 발악하다니. 저 더 이상 어떻게 지은이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은이와 어머님을 생각해서 퇴학까지는 시키지 않을 테니 제발 전학을 가시든 자퇴를 하세요. 그게 지은이랑 어머님한테도 저희한테도 다 좋은 해결 방법 같으니까 제발 명심하세요. 현재 면접날. 말도 안 돼. 이건 뭐 나쁜 년을 넘어서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을 보고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현실판 지킬인 아이디어 뭐야. 소름 돋아.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스토리인데. 하기야, 그런 정신 나간 선생을 담임으로 뒀는데 학생들이 정상일 리가 없지. 아유, 참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설마 어머님이 그런 것들한테 사과하신 건 아니죠? 그럼 저 정말 욕 나올 것 같다고요.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저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요. 면전에 대고 쇼하지 말라면서 설령 내 딸이 정말 그랬다 한들 내가 미쳤다고 니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겠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덧붙이는 말론 니들이 가래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곳에 내 귀한 딸 더는 못 둔다고. 지은이가 제 발로 전학 가는 거니까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라면서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겠냐고 하더라고요. 담임이랑 박수진물이 한 방 맞은 표정이 참 볼만했는데. 원래도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은 정말 엄마한테서 감동받고 얼마나 눈물 났는지 몰라요. 야, 진짜 어머님 멋지세요. 저 같아도 제 자식이 그런 선생님과 학생들이 득실거리는 학교엔 한시도 두고 싶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이사나 전학이란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쵸?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게도 있는데 어떻게 이사를 가냐고 물어봤더니 엄마는 오히려 저한테 그동안 일한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바로 다음날부터 제가 전학 갈 학교랑 이사 갈지 알아보셨어요. 가게는 같이 일하던 친한 이모님께 넘기고 이사간 지역에서 다시 식당을 열어 일하셨는데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동네에선 꽤나 유명한 맛집이었거든요. 새로운 동네에서 자리 잡는데 시간 좀 걸리긴 했어도 맛은 변함없이 끝내주니까 금세 입소문도 타고 잘 됐어요. 덕분에 저도 다른 걱정할 필요 없이 전학 간 학교에 적응하고 입시 준비만 할 수 있었고요. 와, 진짜 어머님도 정말 멋진 분이시지만 저는 과장님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리 전학을 갔다 해도 그런 일을 겪고 입시에 집중할 수는 없었을 텐데. 관광학부로 유명한 대학교 수석 입학에 초고속으로 과장까지 특진이라니. 저희끼린 초능력자 아니냐면서 엄청 많이 얘기했었다고요. 일본어면 일본어, 중국어면 중국어,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독일, 러시아, 아랍어까지 유창하게 하시고 저희는 과장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정말. 과장님 자랑할 게 그것뿐이게요. 저한테 있어서 과장님은 하느님, 부처님, 유느님 다음에 차느님이에요. 커리어 쌓기에 좋은 기회 생기면 직급이 한참 낮은 저희까지 매번 챙겨주시고 저번 명절 땐 따로 사비까지 드려 선물까지 해주시고
아니, 도대체가 이런 분을 왜 못 살게 구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저도 아직까진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너무 예전 일이라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라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대인기피증에 피해 망상까지 생겨서 정신과도 다녔었지만, 다른 학부 피해자들도 다 이겨내잖아요. 그 당시엔 너무 힘들었지만, 내 인생 두고 보면 그리 긴 시간도 아니었고, 지금에 와선 액땜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만 날 좋게 생각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액땜. 뭐 학폭을 당한 이후론 거짓말처럼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 뿐이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 모두가 엄청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제가 더 감동받은 적이 많아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옆에서 보완해주시고 잘 맞춰주시니까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아, 우리 인사팀 포에버다 정말. 이 멤버, 리멤버, 포에버. 그나저나 오늘 면접 때 좋은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미꾸라지같이 물을 잇는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다들 고생이잖아요. 뭐 모든 직장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서비스직의 대표인 호텔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인데 면접으로 그걸 골라내야 되니 여간 골머리 썩는 게 아니에요. 면접장님이 고생이 많으시죠. 지원자들이 대부분 면접 보는 앞에선 연기가 기본이니까요. 그 속까지 들여다보는 게 어디 쉽나요? 뭐 그래도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분위기란 게 어떻게든 티가 나게 돼 있으니까 그 틈을 잘 파고 들어봐야죠. 아, 이제 슬슬 들어가 봐야겠네요. 모두 면접 파이팅 합시다. 잠시 후. 지원자분들은 대기실에 계시다가 수험번호와 이름 호명하면 그때 면접장실로 와주시면 됩니다. 다과도 준비해놨으니 편하게 드시면서 대기해주세요. 차지은? 야, 너 차지은 맞지? 야, 이게 얼마만이야?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도망치듯 전학 가고 소식 궁금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네. 야, 너도 면접 보러 왔냐? 조용히 해줄래? 대기실에서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건 무슨 경우야? 다들 면접 준비하는 거 안 보여? 얘나 지금이나 거들먹거리는 건 변함이 없네. 야, 내가 분수를 알라 그랬지. 너도 면접 보러 온 것 같은데 어디서 훈수질이야. 그리고 이 회사에 네가 어울리겠니? 여기가 개나 소나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호텔인 줄 알아? 특히 인사과란 건 이 호텔의 중심지와 같은 건데 너 같은 건 절대 낄 수 없는 곳이라고. 알아들었으면 무르리지 말고 나가줄래? 전학 간 것처럼 네가 네 발로 나가는 거라고 큰 소리 치면서 꺼지라고 좀.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저기요, 다들 면접 준비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 떠들던가. 사람들 불편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쪽 때문에 면접 망치면 책임질 거야. 눈치도 없나? 아까부터 다들 째려보는데도 큰 소리를 내네. 뭐?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1시간을 떠들었냐, 2시간을 떠들었냐? 끽해봤자 몇 분 되지도 않는 시간 때문에 면접 망칠 거면 애진작에 수준이 안 되는 거지. 그걸 왜 내 탓으로 돌려? 그렇게 자신 없으면 집에 돌아가서 가나다라부터 다시 공부해. 아, 이 사람이 말이면 단줄하네, 씨. 야, 너 나와봐. 나와보라고. 두 분 다 조용히 해주시죠. 두 분으로 인해 여기 있는 모두가 피해 입으시는 거 모르시겠나요? 계속 이렇게 큰 소리 내실 거면 나가서 해주세요. 아, 진짜. 하여튼 니년이랑 엮이면 조용할 날이 없어. 꼭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니까? 이거 봐. 너로 인해 난 물론이고 저 사람까지 피해보잖아. 이 사회의 약 같은 년아. 그러니까 수많은 지원자들이 지원한 호텔의 명성에 똥칠하지 말고 그만 좀 꺼져줄래? 너 때문에 생기지 않아도 될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호텔은 무슨 죄겠어. 내 말 잘 알아들었지? 자, 나가는 문은 저쪽이야. 인사는 굳이 하지 않을게. 잘 가. 인사과장님, 면접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큰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잠깐 트러블이 생기긴 했는데 괜찮아졌어요. 그나저나 여기 대기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센데 조절 좀 해주세요. 차가운 바람 강하게 쐬면 목에 안 좋아요. 자, 그럼 들어갈까요? 인사과장? 차지은이 여기 호텔 인사과장이야? 이런 미친...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저딴 게 어떻게 이런 데서 일할 수가 있어. 그것도 과장이라니 말도 안 돼. 박수진님, 김용태님 들어오실게요. 수진님은 지금 우리 호텔에 지원하기엔 적지 않은 나이인데 경력 사항을 보니까 그동안 회사를 많이 옮겨 다니셨네요. 어떤 이유로 그러신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라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많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뭐든지 부딪혀 보겠다는 당당함으로 똘똘 뭉친 저를 담기에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담고 있던 회사들이라 포용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껴졌었습니다. 물론 많은 고민을 했지만 더 나이를 먹기 전에 새로운 곳에 도전해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생각해 이직을 감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호텔도 수진님을 포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또 그만두실 건가요? 수진님 말씀대로 모든 직장은 적극적인 인재를 원하지만 경영에 있어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제 말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회사의 성격이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문제 삼아 말씀드린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서로 으쌰으쌰하며 회사의 성장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와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전 수지님 생각과 반대입니다. 저는 자신감과 자만심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아무리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람들이 따라와주지 않는데도 설득을 하든 억지로 끌고 가든 어떻게든 뜻하는 바를 이루는 쾌감을 느끼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 쾌감인지를 알려주면 그 성공의 맛에 빠져 누가 시키지 않아도 팀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은 굳이 내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끌고 갈 이유도 의지도 없으니 그냥 포기를 해버리죠. 나랑은 맞지 않는단 말로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수지님 말씀을 들어보니 수지님은 노력보단 합리화시키기에 힘을 쏟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근데 제가 언제 합리화를 했다고 그러세요? 면접장님이 제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100%다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포기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신다면 절대 그렇게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그러는 면접장님도 본인의 생각에 갇혀서 그럴 것이다 하고 단정 지으면서 합리화하시는 거 아닌가요? 면접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인복이 없어서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만났던 건가 보네요. 남들은 하지 않아도 될 노력을 해가면서까지 이끌어가 보려다 지쳐버린 건데 제 탓하지 누굴 탓하겠어요. 감정이 아무리 벅차올라도 면접 중에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면 어떡해요. 면접 분위기 이상하게 끌고 가는 거 절대 용납 못하니까 감정 정리하세요. 면접장님도 말씀 가려서 해주시고요. 제가 너무 제 생각을 거침없이 말해버렸네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면접장님 말씀을 듣고 힘들었던 기억이 되살아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자만심 때문이 아니라 제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노력한 후에 이직하게 된 거란 것 꼭 알아주세요. 사람이라면 응당 더 좋은 쪽으로 가고 싶어 하기 마련이고 저 또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발판을 여러 번 밟았을 뿐이니까요. 회사가 학교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입맛에만 맞을 수 있겠어요. 아직 수진님은 생각이 많이 어린 분이신 것 같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늘 피해만 받지 제 마음대로 하긴커녕 말 한마디조차 절 위에 뱉어본 적이 없는데요. 됐습니다. 더 이상의 오해가 가득한 말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면접이라고 한들 이런 압박 질문은 자칫 인신공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길 바랄게요. 인신공격이라니요? 눈물을 보이며 감정에 호소하시더니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단호해지셨네요. 뭐 알겠습니다. 수지님 말씀대로 사람이라면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을 따라가기 마련이니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선 함구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께서도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수진님은 이쯤에서 그만하고 용태님께 질문 드려볼까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까 대기실에서 무슨 문제가 좀 있었다는데 어떤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태님? 그게...
저와 같이 면접을 보고 계신 수진님께서 큰 소리를 내셨었는데 긴장하고 예민한 상태였어인지 참지 못하고 그만 말다툼을 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소음 때문에 화가 났었다 해도 다른 분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면 안 됐었는데 흥분을 참지 못하고 제가 더 큰 소리를 내버렸으니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신 것 같아 밖에 계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용태님께서 큰 소리 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원인 제공은 수진님이 하셨던 게 맞아요. 용태님만의 잘못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 수진님도 많은 분들한테 잘못한 거죠. 저 또한 면접이 끝난 후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전 잘못한 거 없습니다. 도대체 아까부터 왜 자꾸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이거 견제 아니에요? 그쪽이 합격 못할 것 같으니까 물귀신 작전으로 괜한 트집 잡는 거 아니냐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까짓 걸로도 떨어진다면 본인 수준이 부족해서라고. 그럴 시간에 부족한 스펙이나 더 쌓으세요. 남 탓하는 데다 시간 버리지 마시고요 좀. 수진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본 사람이 몇인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인사과장님과 수진님이 어떤 사이셨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까 분명히 괜히 물을 흘리지 말고 꺼지라면서 소리치다가 벌어진 일이었잖아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호텔이 가당키나 하냐며 주제를 알라고도 하셨죠. 제가 인사과장님께 면접 준비 다 됐으니 면접실로 가셔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바로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저딴 게 어떻게 인사과장이냐고 혼자 난리치시는 것까지 다 봤거든요. 제가 직접 본 목격자인데 제 앞에서 더 거짓말하실 건가요? 에이씨, 이것들이. 야, 이제 보니 니들 다 한통속이지? 전현한테서 내 얘기 듣고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번갈아가면서 시비 터는 거잖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야, 차지은. 네가 그 자리에 있다고 날 깔보나 본데 정신 차려. 사람들이 네 밑에서 굽신거리니까 네 세상이라도 된 거 같니? 그래봤자 생선조림 딸년 주제에 어디서 사람을 깔봐. 야, 너랑 내 급 차이가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였는지 기억 안 나니? 아, 체육교생 꼬셔서 학교에서 연애질하던 것처럼 수수께끼한테 내줄 방 옮겨다니면서 쟤네들도 꼬셔낸 거야? 그게 아니라면 가진 거라곤 생선 비린내밖에 없는 년이 인사과장이란 게 말이 안 되잖아.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짓을 했던지. 담배 사건 때처럼 험악한 분위기 조성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말이 돼? 참,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네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으니 모든 사람이 다 너 같은 줄 아는구나. 넌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난 똥처럼 네가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더러워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전학 간 거야. 네가 항상 그랬잖아? 주제를 알라고? 주제를 모르면서 당당한 눈빛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해대더니 지금 네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나 봐. 야, 우리 나이가 벌써 31인데 여고 시절 일진놀이 하던 때처럼 살면 어떡하니? 선생들과도 친하다는 부모 백 믿고 대장마냥 군기 잡아댔으면서 그 잘난 부모를 두고 왜 아직까지 여러 회사 옮겨다니면서 면접을 보고 있어? 그렇게 무시하던 생선조림집 딸내미는 관광학부 수석 졸업하고 유명 호텔에서 인사과장까지 하며 떵떵거리고 사는데 부모 백이 약발이 다 떨어졌나 보지? 그럼 이제라도 좀 정신 차려. 더 좋은 회사가 미쳤다고 너 같은 걸 데려가겠니? 네 주제를 알고 어디든 합격 구걸하면서 입 닥치고 살아. 너 지금 말 다 했어? 인연이 진짜. 지금 감히 어디서 큰 소리입니까? 면접 보러 다니는 취준생 주제에 감히 인사과장님께 연이라뇨. 박수진 씨는 면접장 내에서 위협을 가했으니 더 면접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압박이니 뭐니 해당이 안 되니까 몇 마디 좀 덧붙일게요. 여러 회사를 옮겨다닌 이유가 사람들이 박수진 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뜻을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랬죠. 어차피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박수진 씨보다 사회생활을 더 오래 한 사람으로서 충고 하나 할게요. 박수진 씨가 정말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회사든 간에 다른 직원들을 이유 없이 무시하고 윽박 지르며 군기 잡아대는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제 잘난 맛에 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누가 직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면 본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나 사장이 돼야죠. 요즘은 대표도 직원 눈치를 보는 세상인데 참. 박수진 씨는 혼자 어느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만약 아직도 그런 곳이 있다면 그건 박수진 씨가 대장놀이 했던 학교밖에 없을 테니 여러 사람 괴롭히지 말고 사회에 발들여 무르리지 마세요. 입맛에 맞게끔 주무를 수 있던 건 운 좋게 부모 잘 만나 태어나서 어릴 때나 가능했던 거고 성인이 된 지금은 내 밥벌이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거 꼭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저한테 한 방, 면접장님에게 두 방을 먹은 박수진은 온갖 욕설을 해대며 분을 참지 못했고 결국 보안팀에 끌려서 면접장을 나가게 됐어요.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그날 면접은 여러 소란으로 인해 지원자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시 면접날을 조율했습니다. 덕분에 편안하고 안정적이게 좋은 면접을 볼 수 있었죠. 저보다 더한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학폭 피해자라고 하기도 민망하지만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죽지 마세요. 어깨 움츠러들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내 인생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웃는 승자는 자기 자신이 될 겁니다. 남들한테 거들먹거리는데 시간을 허비한 사람보다 두 눈 감고 두 귀 막고 내 자신을 위해 시간을 쏟는 사람은 시간이 흘렀을 때 한참 위로 치고 나갈 테니까요. 그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단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비하면 학창시절은 짧은 기간일 테고 그런 하찮은 사람 때문에 한참 남은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